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당신 참 애썼다. 끝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을 기어이 이겨내며 우린 참 치열하게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마음 다치지 않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도 있으리라. 나는 이제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당신 이마에 손을 얹는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영상을 만들면서 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저도 말보다는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해서였는지 조곤조곤 이런 따뜻한 말을 전해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입을 열어야겠네요. 오늘 참 마음 따뜻해지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외롭던 내가 가장 듣고 싶었기에 외로운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갤리온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기록에 따르면 언어로 탄생한 우리가 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저자가 말합니다. 너 자체로 사랑한다는 다정한 말. 힘들었지? 수고했어. 라는 어루만짐의 말. 밥 먹었어? 너 때문에 꿈을 꾸게 됐어. 고마워. 살다가 힘들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지 못할 것 같을 때 꼭 기억해. 온 마음을 다해 널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뜨겁고 아린 삶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던 말들. 어쩜 살아오는 동안 이미 분에 넘치도록 들었던 마음 안에 스며든 숱한 아름다운 말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깝지 않던 말들. 이런 말들은 젊거나 나이 들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저자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는 일상의 31가지 이야기 중 2가지 이야기 조금 줄여서 소개해 드릴게요. 단순하고 가볍게 너무 애쓰지 말고. 기운 빠지고 만사가 심드렁해지고 누군가가 몹시 미워지는 날이 있다. 마음이 싸늘하게 식고 모든 걸 끝장내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 날이. 이런 날은 내 삶의 2가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다. 느림과 텅 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동은 이 2 에너지가 방전됐을 때 생긴다. 공원이나 숲길, 가능한 조용한 곳을 홀로 걷는다. 도심이라면 새 정거장쯤 미리 내린다. 오른발, 왼발의 움직임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다. 느림을 충전하는 거다. 속도를 내어 달린다 한들 마음을 쉬지 않는 한 어디에도 이를 수 없다. 걸으면서 자신에게 들려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라는 확고부동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화가 나는 것이다. 화를 치솟게 만든 그이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내 얼굴이다. 그이가 한 일은 언젠가 내가 다른 이에게 했던 행동이다. 다만 그때는 그 행위가
이토록 아픈 것인 줄 몰랐을 뿐이다. 그렇게 조화를 찾는다. 균형을 맞춘다. 인생은 아주 단순하다. 그냥 살면 된다. 아무렇게나 산다는 뜻이 아니라 가볍게 그냥 산다는 뜻이다. 굶주리지 않을 정도의 먹을거리, 햇빛과 추위를 가릴 의복, 몸을 가릴 지붕만 있으면 된다. 그 이외의 것을 채우느라 오늘 그처럼 마음을 다쳤다. 느림과 텅빔, 이 두 가지로도 마음이 쉬어지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시도해보는 방법 하나. 정성스럽게 요리한 음식을 먹고 푹 자기. 네, 혹시 느림과 비움이 안 되신다면 저자의 방법대로 정성스럽게 요리한 음식을 먹고 푹 자고 일어나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있어서 참 좋다, 고마워 라고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쓸모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 어정쩡한 나이에 사회 초년생이던 그때 열정은 솟구쳤으나 해질녘이면 진흙 반죽에 손을 담근 도예가처럼 난감하고 외롭고 불안했던 시간. 그러던 어느 날 잡지에 인터뷰 기사를 써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졸업하고 처음 들어온 일이었다. 인터뷰를 할 사람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단체의 대표였다. 그 잡지에서 수년 동안 사진을 찍은 최강호 선생님과 그날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약속 장소로 향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 이른바 얼음 깨기라고 부르는 대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나는 녹음기를 꺼내고 수첩을 무릎 위에 펼쳐놓은 채 질문할 기회를 엿봤다. 그분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와 그동안 사회에서 이룬 성취, 그리고 그 단체가 이룬 성과들을 들려줬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단체를 성공적으로 이끌 만한 화려한 경력을 지닌 분이었다. 그러나 그 장황한 말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입을 막 열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그분의 질문이 나를 향했다. 그런데 희재 씨는 어떤 글들을 썼죠? 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럼 이게 희재 씨의 첫 인터뷰인가요? 내가 그렇다고 답하자 실내에 정적이 흘렀다.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책장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기사가 실린 잡지를 몇 권 꺼내 해당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모두 이 나라를 대표할 만한 매체들이었다. 기사가 난 페이지를 뒤적이는 그분의 손길이 친절함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건 아무리 눈치 없는 나라 해도 금방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그분은 잡지를 탁 소리나게 덮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인터뷰는 할 수 없어요. 나보다 더 당황한 사람은 최강호 선생님이었다. 경험은 없지만 잘하는 친구입니다. 한번 기회를 줘보시죠.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인데다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분의 마음은 끝내 돌아서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표정에는 신출내기 기자를 보낸 잡지사를 향한 불쾌함마저 서려 있었다. 이렇게 해서 첫 사회 진입은 문턱을 넘기기도 전에 좌절됐다. 선생님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경험이 없는 나야 그렇다 쳐도 최강호 선생님은 그런 홀대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일본과 미국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돌아와 독특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사진가로 이미 자리매김한 분이었으니까. 선생님은 애써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두들기더니 광화문의 한 카페로 데려가 커피를 사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질문을 던졌다. 문학을 공부했다고 했죠?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어요?
나는 당시 내가 몰두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따뜻하고 진지하게 한 젊은이의 말을 듣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꼭 쓸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믿어요. 그날 나는 처음 만난 두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동안 어떤 글을 써왔죠? 와,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비슷한 단어들의 조합인데도 두 질문이 너무나 다른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한쪽이 과거의 성취 중심이라면 다른 한쪽은 미래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사무실에서 퇴짜를 맞고 나와 바로 헤어지지 않고 나를 카페로 데려가 진심을 담아 물어주었던 일은 과연 인간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작업으로 유명한 최강호 선생님다운 배려였다. 그날 나는 최 선생님을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될 만한 결정적인 순간이 존재한다는 오해를 풀었다. 인생이란 어느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며 가장 나다운 나와 만나는 먼 여정임을 이해했다. 완벽한 순간에 완벽한 방식으로 다가올 기회를 기다릴 것. 새로운 것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 최 선생님과의 만남이 준 선물 덕분에 그날의 일은 내 마음에 오래 그늘을 들이우지 않았다. 나에게서 받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이라는 걸 살면서 새록새록 느낀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어야 잘 쓰이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확신은 자신을 믿고 재능이 꽃필 시간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일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면접장에 들어갈 기회가 드문 나이에 이르렀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 한 끼의 식사를 나누거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서로 발을 좁혀 설 때 나는 좀 더 확장된 면접장에 들어선 것임을 안다. 일상의 면접관들이 무엇보다 보고 싶은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의 환한 얼굴이 아닐까? 나에게 불친절한 순간과 마주칠 때마다 나는 면접관이 되어 묻는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가? 네,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